깨달음이 뭐냐라는 걸 이제 무엇을 깨달았느냐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물으면 그 물음의 맥락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니까 뭐 뜰 앞에 잣나무라든가 무슨 뭐 똥막대기라든가 그 단어에 집착해서 거기에 빠져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어쨌든 제가 머리 굴려가면서 외운 공부로 본 깨달음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 내가 그냥 집중하고 사는 것, 이번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까지가 아닐까요? 소심한 물자들의 세심한 불교 이야기. 이번에 이제 요런 거 저런 거 찾아보다가 이제 연등회 뭐 연등 얘기가 나오고 이제 불연듯 현우경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연등 설명에 나오는 우리 근데 이 현우경을 찾아보면서 역사 속에서 혹은 이제 그 수많은 역경가들 그리고 그 번역하신 분들의 작품 또 그 경전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이거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예로 들으면 경전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닫혀 있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서 이걸 절대 변경할 수 없어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고증하고 입을 맞춰 보면서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야라고 이렇게 맞춰 보면서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연등회에서 연등을 흔히 연등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그 빈자 1등이 나오는 그 경전을 찾아보다가 이 현우경이 어떤 연유로 역경이 되었는지를 기록해놓은 승호 스님의 출 3장 기집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불자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 사이트가 생겼어요. 저희들이랑 같이 혹시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 들어가 보셨나요? 네, 우리 전자불전 연구소가 디지털화되고 그래서 했는데 너무 편하게 치기만 하면 경전이 주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초록색 창에다가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 쳐보시면 우리 불자님들 경전 한글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팁이었습니다. 좋죠. 그건 그렇고 그런 선문답에서나 아니면 지금 이런 것까지 그 옛날 양나라 시대 때의 승호 스님이 지금까지 번역된 경전들이 어떤 경전이었고 그 경전을 읊었던 스님은 누구였고 그 스님이 정말 훌륭해서 내가 그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경전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가 이걸 쓴다. 라고 하나하나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출 3장 기집에서 3장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목록과 연유를 밝혀놓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대장경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의 이런 디지털적인 작업들 그리고 또 이런 해석 그리고 우리 기자님의 책 이런 것들도 한 1000년 후? 1000년 후? 여기 목록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글도 쓰고 그러니까 제가 글도 쓰고 하는 이유가 뭐 좀 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육신 그 청담 스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그 육신은 유한하지만 법실은 무한하다, 영원하다고 하죠. 그 말이랑 똑같아요. 서양 명언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법신이란 게 경전이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영원한 몸을 얘기하는 건데 그 영원한 몸이라는 결국 기록 아니겠습니까? 저도 많이 남기며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안 남기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좋은 인생인데 이것도 이것도 제 그냥 내 나름의 집착이에요. 집착인데 그냥 집착이지만 또 거기서도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연등회 우리 연등. 연등. 일단 아주 사소한 지식인데 잘 모르더라고요. 연등에서 보통 불교하면 연꽃을 연상을 하니까. 연꽃. 그거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아니 저도 예전에는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꽃 하도 불교 연꽃이다 보니까 연꽃도 그리고 등 자체가 다 연꽃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연등이 연꽃등이에요. 연꽃등에서 그냥 팔각등으로 바꿔서 올렸더니 사람들이 왜 연등 안 하고 팔각등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충분히 알고 보면 또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해요. 그래서 그 연등이 근데
뭐 사소한 지식이지만 연꽃연이 아니라 네. 불태울 연소하다 할 때 그 불태울 연, 네. 불태울 연을 쓴다. 그러니까 등에 그 안에 등불이 달려 있으니까 네. 불태울 연을 쓴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정말 깜깜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 그렇죠. 오실 때 이게 부처님이 살고 계셨을 때는 정말 깜깜했죠. 그러니까 정말 그 기름에다가 심지를 심어서 불을 이렇게 켜서 앞을 밝혀드리는 게 굉장히 큰 공덕이었을 것 같고 이후에도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불을 피우기 위한 기름도 비쌌겠죠. 엄청 비쌌겠죠. 네. 그래서 우리 현우경에 나오는 빈자 1등의 의미가 우리 난타 여인의 이야기가 더 지금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하여튼 아주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이 그 없는 돈에 그 정도의 보일러 하나 집에다 장만하는 심정으로 그 불을 켰다라는 그 정도 그런 진정성이 있는 거겠죠. 네. 한번 우리 불자님들도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에 들어가셔서 이번 기회에 현우경의 빈녀 난타품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역경가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이걸 찾아보면서 우리 이거 역경해 주셨던 분 이름이 조그맣게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어서 중요한 게 불교가 만약에 부처님만 계셨으면 불교가 만들어지질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 법사님 스타일처럼 부처님도 뭐 남기려고 한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얘기한 거 내가 깨달은 거 니네들 모른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접으려고 했는데 하도 그 간곡하게 헌신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하시고 오비구한테 처음으로 이제 설법을 하셨죠. 연등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등회 뭐 아시겠죠. 뭐 5월 되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이제 직전 주말,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음력이니까 그때 양력으로 딱 정해지면 그 직전 주말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연등회를 하고 이제 일요일 날은 불교 문화마당이로 해서 각종 뭐 내외교군 같이 참여해서 문화행사 조계사 앞에 그 우정공로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리고 연등회는 그 난타 여인의 일화로, 그러니까 난타 여인의 그 옛 이야기를 통해서 연등회가 만들어졌을 텐데,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등을 들고, 그러니까 연등회라는 게 이게 종교 행사라기보다 아마 문화 행사였을 거예요, 예전부터. 그런 그때의 문화에 따라서 연등회가 이제 그 불교도 자연스럽게 받아서 그걸 이제 시작을 했을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여기서 말씀드릴 게 또 원래 연등회가 5월이 아니었어요. 정월대보름에 상원, 그러니까 중국 기록을 보면 상원 연등회라고 해서 그 시절에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게 그 지금 공식적으로 기원전 2년으로 보는데 그 무렵에 이제 불교가 그때 들어와서 이제 어떤 정식 종교로 이제 중국 문화권에서 흡수를 하고 기원 후 2세기부터 상원 연등회라고 해서 그 지금의 연등회와 같은 등을 들고 이렇게 즐기는 어떤 축제 형식의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근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상원이 정월대보름을 상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연등회는 정월대보름에 했었다. 그리고 왜 그러니까 정월대보름에 했었는데 거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아시겠죠, 출가열반절 을 얘기할 때 출가절은 음력 2월 8일이고 그리고 돌아가신 열반일은 음력 2월 15일이라서 그 일주일을 출가열반절이라고 하는데 요 정월대보름에, 그러니까 정월대보름, 그러니까 상원 연등회 정월대보름을 원래 부처님 오신 날로 길었던 이유는 아마 출가절을 그 시절에는 부처님 오신 날로 만들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에 무신정권 시대에 이제 최충원의 아들, 그러니까 최우가 그러니까 고려를 다스리면서 그 시절부터 이제 봄경 4월 5일, 그러니까 4월경 음력 4월경 그때로 부처님 탄신을 아예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봄이 됐고요. 따뜻하게 좀 따뜻한 기간에 이제 연등회가 열리게 됐는데, 그 아까 처음으로 말씀드린 걸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연등회라는 게 원래는 그 정월대보름 한 해의 시작에 연등회를 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은 거의 명맥이 끊기다 싶다 했는데 들어보시긴 했어요. 그 팔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대하게 그것도 그런 불교 행사였는데, 그 팔관회는 보통 가을에 해요. 아마 뭐 음력으로 하면 아마 추석 지난 즈음일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농경사회 그 문화를 그 농경사회 이제 1년 패턴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한 해의 시작은 연동회가 열고 한 해의 마무리는 그러니까 8관회로 마치는. 예전에는 원래 연동회 보도록 8관회가 더 상도했다는 얘기가 있어. 왜냐면 일단 엄청 먹을 게 많았겠죠. 어떤 수확을 해놨으니까. 그러면서 여러 정말 성대한 축제가 됐을 거고. 그리고 지금은 뭐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우는 그 고려 왕건, 고려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에도 연등회와 8관회는 무조건 잘 챙겨야 된다라는 공간 아주 박아놨어요. 그게 불교를 숭상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걸 잘 챙겨야 나라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무형문화재로 연등회가 자리 잡고 그렇죠. 부처님 오신 날 전주 토요일에 성대하게 아름답게 잘 되고 있죠. 이게 등재한다는 소문.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아마 아시겠지만 세계 문화유산으로 전통사찰이 작년인가 7개가 됐었죠. 그러니까 아마 연등에도 무리 없이 아마 되지 않을까. 올해 아니든 뭐 조만간에 잘 그것도 됐으면 이루어질 좋겠습니다. 겁니다. 내년에는 꼭 좀 다시 열려야 될 텐데 열리겠죠. 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별로 세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